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스캐폴딩이 내린다고 어제 전 늦게까지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원분들은 다 오늘 쉬고 저 혼자 나가서 마무리 짓고 뭐 예전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 당연히 나가는 거였는데 저도 많이 이제 가기가 싫네. 확실히 요새 코로나 이후로 뉴질랜드가 차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뉴질랜드 출퇴근 시간에는 진짜 오클랜드가 굉장히 막혀요. 실제로 코로나 전만 해도 출근길은 지금 제가 다니는 그 마운트 로스킬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렸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뉴질랜드는 뭐 봉쇄 조치가 전혀 없어요. 다 풀려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다 되고 있는데도 하나도 막히지도 않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출근해서 현장까지 바로 가면은 한 35분? 예, 그 정도면은 가요. 점점 조금씩 이제 막히고 있긴 한데 아마도 제 생각엔 분류가 막히고 경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출근을 못하거나 일을 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차가 확실히 출근길인데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다들 뭐 경제 사정이 어렵고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무래도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힘이 들어요. 겨울이고 안 그래도 겨울에는 일감 구하기가 힘든데 락다운이 하기 전에 저도 겨울에 일할 것들을 좀 많이 예약을 받아 넣은 상황이었었는데 대부분 다 취소가 됐어요. 락다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작은 사정이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것들은 좀 미루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다 취소가 돼가지고 락다운 이후에는 새로 뭐 견적 제의가 오거나 일감을 구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건수가 적고 실제 주변 페인터분들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해봐도 신규로 일을 구하는 것도 무진장 힘들고 신규로 이제 뭐 견적 제의가 오거나 그래서 가서 봐도 굉장히 치열해져 가지고 많이 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낮게 사실상 거의 뭐 손해가 뻔한 금액으로 들어가도 못 따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에 이제 중국인들이나 뭐 저 동남아 쪽이나 그런 쪽은 아무래도 여기 불법 체류자들도 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저렴한 임금으로 막 근무 시간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견적을 넣어버리면 저희가 게임이 안 돼요. 그 견적으로 똑같이 하면 저희는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걔네들도 손해가 뻔히 보일 텐데 노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그렇게 견적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일거리 따기가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그 전에 일을 좀 크게 진행을 하기로 한 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일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뉴질랜드 경기가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기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잘 코로나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땐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어쨌든 환자가 거의 안 나와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에는 확진자가 현재는 거의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뭐 1명, 2명, 뭐 3명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오픈하면 무조건 생기는 거니까 그 확진자 외에 뭐 지역 전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 경기가 뉴질랜드 내의 경제가 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대요. 저희는 좀 어렵긴 한데 락다운이 생기자마자 그 1차 서비스 지원금을 발표를 해서 회사마다 지원금을 줬었고요. 지원금 준 게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제가 직원이 3명 있다 그러면은 저 포함해서 이거 직원 사람 수만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포함하면 4명이겠죠. 그 4명분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최저보다도 못하는 수준의 금액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12주간의 금액을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거를 일시불로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기준이 작년 대비 회사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앞으로 빠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그때는 락다운이 이제 막 들어갈 때라 공식적으로 그때는 4주가 일을 못하게 됐었으니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고 대부분 다 신청을 했죠. 그거 외에 그 뒤에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자들한테 회사당 최소 만불을 이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죠. 1년은 무이자, 2년부터는 이자를 뭐 몇 퍼센트 정도,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렴한 금리에 이자를 주고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1년 안에 상환만 하면은 무이자인 거죠. 그거에 만불 플러스 직원 숫자만큼, 직원 한 사람에 한 1,500불 정도 더. 그래서 제가 한 직원 뭐 한 3, 4명 된다 그러면 한 5,000불 정도 더 추가받을 수 있게 한 15,000불. 근데 저는 직원이 지금 현재 3분이라 그래가지고 저 한 15,000불 정도 지금 스몰 비즈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가지고 혹시 자금 유동성 때문에 무슨 일이 이게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신청해서 받았고요. 그것도 조건은 똑같았어요. 30% 이상 매출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거나 30% 이상 매출이 떨어진 사람들,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도 신청해서 지금 받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 1차 서비스드 12주가 끝나서 2차 서비스드를 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건 이번에는 이제 12주가 아니라 8주, 2달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신청 날 기준 작년 동월 매출액과 비교해서 40% 매출이 40% 이상 떨어진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서류를 내라는 줄 알았었는데 그냥 40% 이상 매출이 졌으니까 얘 아니요 뭐 선택이더라고요. 얘 선택하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뭐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문구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요청 시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카피하거나 그래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서비스도 저는 신청을 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1차 서비스와 2차 서비스는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거니까 그걸 대신 그걸 받으면 이제 직원들을 자르지를 못해요. 그거 서비스를 주는 기간은. 그래서 그 서비스가 100% 직원들한테 다 가야 되고, 제가 중간에서 뭐 삥땅 치거나 뭐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그만큼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직원들이 일을 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저도 고맙고, 물론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돈을 받으니까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큰 도움이 되죠. 그 금액이 그래도 합쳐놓고 보면은 꽤 큰 돈이니까요. 그 금액을 받으면서 일단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요. 요번에 신청을 했으니까 코로나가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는 9월에 총선이 있어요. 서비스가 어떻게든 이런 같은 것들이 총선 직전까지 딱 주는 것 같은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 집권당이 자기들이 이번 총선에서 우세를 잡아서 확실히 가반 이상 집권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총선이 끝난 후부터는 뭐 이런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게 서비스나 이런 게 없을 거다. 뉴질랜드는 지금 다 이거 국채 나라에서 빚내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거라, 이거 말고도 또 여러 종류의 어떤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돈이나 그런 게 다 뉴질랜드는 따로 이렇게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 국채로 하고 있어요. 나라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빚만 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2차 서비스 이후에는 아무래도 뭔가 나오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이 뿌려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요새 고속도로 달리거나 그래 보면은 교통경찰들이 엄청 많아요. 카메라 들고 있고 뭐 T2, T3 찍는 사람부터 뿌려놓은 세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서 걷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총선 지난 뒤에 이제 지금까지야 뭐 내수 경기가 어떻게든 돌아요. 그게 이제 나라가 준 돈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뭐 여기는 원래 주는 베네핏들이 있으니까 실업수당, 뭐 패밀리 서포트, 학생 보조, 렌트 보조, 뭐 각종 그런 것들이 있으니 더 그런 거 이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따로 또 보조를 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직원이 12주가 끝나면 이제 2차 섭시드를 그분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1주, 그러니까 거의 이제 1차 섭시드가 한 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직원분이 자꾸 회사를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좀 일하기 싫다는 식으로 그런 거죠. 뭐 일종의 락다운 기간엔 움직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어도 보조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락다운 이제 해제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평소 일 안 하고 받는 보조보다 조금 더밖에 못 받는데 그냥 그럴 거면 그거 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면서 그 돈 받은 게 훨씬 나았는데 뭐 이런 뉘앙스로 농담삼아 자꾸 툭툭 말을 던지더래요. 근데 그 보조금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애초에 봉쇄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봉쇄를 하기 전부터 이제 봉쇄도 뉴질랜드는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완전 봉쇄가 되기 전에 1단계, 2단계 점점 이제 봉쇄를 강화 조치를 하기 그 전부터 이런 1단계나 2단계 정도만 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거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그 회사들한테 돈을 직원당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고 어려워도 그 직원들을 자르지 말고 고용을 유지해라. 그 개념으로 준 게 저는 1차 섭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노는 사람, 놀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나 놀고 그냥 그 돈 받고 말겠다는 식이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 사람 자르라고, 그럴 거면. 또 그 외에 또 제 아시는 분도, 락다운 끝난 뒤에 봉쇄 조치 레벨 4에서 레벨 3로 떨어져서 이제 출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출근도 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걸 받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텍스트를 보내는 거죠. 니네 며칠까지 나오지 않으면 니네 고용 해지해서 자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답변이 돌아오기를 너 보조금 신청했잖아. 보조금 신청하면 사람 못 잘라. 나 그냥 보조금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그 보조금만 받을 거야.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텍스트 캡처해가지고 여기 워크앤인컴에다가 질의를 해봤대요. 근데 직원이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고 보조금만 받겠다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쪽에서 돌아온 질의가 걔 자르라고. 그리고 걔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 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만 있으면 걔 자르고 남아있는 보조금은 반환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른 사람은 자르라고. 그게 나라에서 고용을 유지하라고 준 돈이지 쟤네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라고 준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결론은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래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 매정하게 자르지는 못하고 그냥 웬만하면 나와라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쉬어라 그 정도 수준이었나봐요. 일주 남겨놓고 그쪽에서 2차 섭시드 자기 거는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그냥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나 그거 2차 섭시드 신청하면 내 앞으로 8주 나오는데 나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 그거 실업수당 신청하면 12주가 나온다. 그리고 그게 금액이 좀 더 많다. 그래서 그거를 놀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장한테 코로나로 인해 당신네 회사가 어려워서 나를 잘랐다라는 레터를 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자른 적도 없고 나는 섭시드 이상으로 너한테 일을 시켰고 계속 하라고 나오라 그랬는데 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와놓고 근데 내가 너를 왜 맞춰줘야 되냐. 나 지금 당장 워크앤인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지금 이러는 거 얘기하고 응? 너 남아있는 섭시드 반환하고 너 IRD 번호랑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등록 거기 워크앤인컴에 얘기할 거다. 너 그거 못 받게. 완전히 열이 받은 거죠. 근데 뭐 어쩌고 미안하다 어쩌다 뭐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슬그머니 나와서 레터를 한 장 들고 나왔대요. 사인해달라고. 뭔가 해서 레터를 봤더니 결론은 그 내용인 거예요. 그 회사가 어려워서 더 이상 고용하기 힘들어가지고 당신을 자릅니다. 뭐 이런 내용의 사인을 하라고 그걸 레터를 내민 거예요. 하여튼 그분은 그 열이 받아서 그 자리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너 이런 레터 받고 싶으면 다시 써오라고. 레터에는 딴 얘기 없고 사실만 적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갔다가 다시 레터를 또 써왔대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없고, 회사가 뭐 몇 월 며칠부로 뭐 자기가 그만둔다, 요것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상 요거 얘가 나중에 요렇게 편집해가지고 늘 것 같아서 그분이 거기다 적었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네 개인 사정상 네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라고, 네가 원해서 그만두는 거라고 정확히 명시해서 적으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 하려 들지 말고 살짝 변형시키려고 뭔가 지금 꼼수 쓰지 말라고. 근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그 레터를 제대로 써가지고 사인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뉴질랜드도 코리아 포스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한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그런데 가서 이렇게 서로 말 주고받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막 서비스를 주는 거, 어떻게든 뭐 좀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뭐 이해돼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주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파트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